월가 대형 곰이 있는데요. 여기 아주 월가에서 하락론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하락 베팅으로 크게 돈 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38년 만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엄청 오랜만에 항복을 선언했는데 이게 또 분위기 반전의 신호일지 잠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하락 베팅 즉 공매도 전문가이고 짐 차노스인데 이분이 38년 만에 펀드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특히 유명했던 게 테슬라에 오랫동안 하락 베팅을 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테슬라 주주분들이 아주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테슬라 하락 베팅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손절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펀드까지 38년 동안 끄떡 없던 펀드가 문 닫는다고 하니까 이제 월가에서 많이 주목을 했는데 일단 제가 이분을 1년 반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찾아보니까 22년 7월에 주식계 저승사자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 타노스라 그래서 아이언맨 영화 시리즈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손가락만 탁 튕기면은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의 특징인데 마침 짐 차노스도 이름도 비슷하고 이분이 딱 찍었다 그러면 주가가 반토막 난다 그래서 주식계의 타노스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계의 저승사자기도 하고 주식계의 타노스기도 한데 이분이 참고로 미국의 최대 회계 조작 사태를 미리 발굴해가지고 닷컴 버블 때 엘론 사태를 미리 알아가지고 거기에 하락 베팅을 해가지고 그때 엄청 유명해지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리 하락 베팅을 준비해가지고 최대 전성기. 그러니까 이분은 위기에 강한 분이죠. 위기만 기다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때 수익률 44%로 남들은 막 금융위기 맞아가지고 박살나는데 거기 수익률 44%를 기록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분이 운영하는 펀드 역사상 가장 전성기 때가 2008년이었어요. 이 베팅이 미국 주식시장 트레이딩 역사상 탑10에 들 정도로 유명했던 분인데 심지어 제가 작년에 소개드릴 때 이때 이런 거였죠. 코인베이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하락 베팅하겠다고 밝히니까 커뮤니티의 반응이 야 큰일 났다. 짐 차노스가 움직인다. 이제 코인 투자하시면 난리가 난 거죠. 이쪽 세계에선 타노스로 유명한 비트코인 2,500까지냐 이러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5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실제로 그때 하락 베팅하고 많이 더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보니까 이름도 하필 차노스야 무섭다 생태계 파괴범이 왔다 이러면서 이제 다들 패닉이 왔어요 커뮤니티에. 이제 그 정도로 이분이 되게 하락 베팅한다 그러면은 영향력이 컸고 여론전도 잘 하시는 분이고 그랬는데 오죽하면 이분이 딱 찍은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 막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차노스한테 협박하기도 했대요. 내가 투자한 종목 왜 나쁘다고 하냐, 공매도 치지 마라, 하락 베팅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차노스 관심주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무시무시한 영향력이 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테슬라를 오랫동안 하락 베팅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얘기인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테슬라와의 악연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락 베팅들은 웬만하면 성공했는데 하필 테슬라가 끝까지 애를 먹인 거예요. 이분의 펀드를 망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게 테슬라기도 한데 오른쪽 지금 제가 순서대로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왔거든요. 테슬라의 주가는 너무 예측하기 쉽다. 투기 주식의 미래는 뻔하다면서 비꼰 겁니다. 어차피 테슬라 주식은 폭락할 거다라고 2013년에 예언을 합니다. 머스크가 하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 당시에 2013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머스크는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고 사기다 이러면서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2015년에 나 테슬라에 쇼쳤다라는 말은 하락 베팅했다는 거고 공매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I'm short 테슬라라고 밝힙니다. 이제 포지션을 밝히죠. 15년부터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계속 하락 베팅을 이어가는데 주가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스멀스멀 계속 오릅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물론 장기 횡보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2017년 그로부터 2년 뒤에 여전히 나는 테슬라의 적정 주가가 0이다. 가치가 없는 주식이니까 얼마나 오르든 난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이미 아시겠지만 17년 이후에 이제 2020년부터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하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2020년 12월쯤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지금 테슬라 아직도 하락 베팅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하고 있다. 그래서 괜찮냐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테슬라 급등 때문에 내가 지금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 잠이 안 온다. 하지만 버텨보겠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이 당시 2020년에 머스크랑 한번 차라리 만나봐라. 왜 이렇게 테슬라 주가를 안 좋게 보냐 하니까 머스크를 뭐 만난 적은 없는데 내 생각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되게 속쓰린 얘기죠. 분명히 이게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6월 달에는 다시 한번 나는 여전히 하락을 포기하지 않고 테슬라는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 같은 주식이다. 유망했지만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면서 끝까지 나는 하락 베팅 하겠다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반 뒤인 오늘 2023년 11월에 항복 선언을 합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죠. 8년 동안 하락 베팅 했었는데 엄청난 손실을 안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하락 베팅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1985년부터 38년 동안 잘 이어오던 펀드도 문 닫고 이제 패밀리 오피스로 그냥 개인이나 가족 자산들 관리하는 오피스로 문 닫고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을 드렸는데 이게 말 나온 김에 시스코라고 아까 비유를 했는데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통신 장비 기업인 시스코가 여기 닷컴 버블 때 요 2000년 이때 고점을 찍고 지금 빨간색 그래프거든요. 아직도 23년이 지났는데도 고점을 회복 못했어요. 그러니까 짐 차노스는 테슬라가 이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도 잘못 사면 20년 동안 물린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영상 오늘 찍는 시점에 시스코가 닷컴 버블 최고가에서 36%가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참 화폐 가치 떨어진 거 고려하면 이건 회복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정말. 그런데 똑같은 시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닷컴 버블 얻어맞고 떨어졌지만 회복해가지고 지금 닷컴 버블 최고가에서도 6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참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어떠신가요? 제가 보면은 이 주식 고르는 게 진짜 좋은 주식 고르는 게 지금이야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게 쉽다고 얘기하지만은 야, 그 당시에 누군가는 시스코를 샀을 거고 그 당시에 누군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똑같이 샀을 텐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좋은 주식 고르는 게 생각보다 또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이 성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또 보여지고 그래서 짐 차노스는 시스코처럼 폭락할 거라고 베팅을 했는데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자산 규모의 90% 이상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고객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베팅을 계속 엉망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헤지펀드가 고객 돈을 불려줘야 되는데 계속 손실 보니까 2008년 아까 전성기 때 80억 달러면은 거의 8조 원, 10조 원 굴리던 펀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던 펀드에서 지금은 2억 달러면 2천억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와, 그러면 뭐 진짜 조그만 회사가 돼버린 거죠. 2천억 원 정도면은 너무 규모가 작아졌죠. 10조 원에서 1조 원도 아니고 2천억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제가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올해 테슬라 주가가 하필 또 계속 올랐어요. 연초 대비. 그래서 1분기 때 가지고 있던 거 또 손절하고 2분기 때 가지고 있던 거 또 손절하고 3분기 때 이제 가지고 있던 거 거의 다 털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테슬라 하락 베팅하는 포지션이 가진 돈의 뭐 0.013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다 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복 선언을 11월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이 고작 4%에 불과하답니다. S&P 500이 지금 20%고요. 나스닥이 올해 수익률이 40%가 넘거든요. 근데 올해 수익률이 4%에 불과하니까 고객들이 당연히 다 떠나겠죠. 그래서 펀드 자금 다 올 연말까지 환급, 그러니까 펀드에서 빼가지고 다 돈 돌려주는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약간 자기의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 같다. 되게 침울한 인터뷰를 하면서 고객 서한을 보낸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한테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게 지금 약간 찝찝한 신호긴 한 게 보통 있잖아요. 증시에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자료 오른쪽 보시면 보통 마지막 곰이 항복하면 상승 끝물이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증시의 격언이.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면서 비관론자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나 이제 더 이상 비관론 못하겠다.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러니까 항복하면 그제서 이제 증시가 방향을 탁 틀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격언이 있고 반대로 얘기해보면 또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강세론자가 증시가 쭉쭉 떨어져도 나는 이거 사야 된다. 저점 매수 가야 된다 해도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막 이제 욕 먹다가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증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항복 선언하면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유명한 말 중에 분위기를 판단하는 것 중에. 그래서 마지막 황소가 항복하면 바닥, 마지막 곰이 항복하면 고점 신호 이러는데 이게 이제 저도 좀 얘기하면서 좀 찝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38년 동안 하락 배팅으로 돈 벌던 분이 펀드까지 문 닫으니까 약간 뭐지 좀 찝찝한데 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비관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결과는 뭐 지나고 나봐야 알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곰계의 상징, 공매도계의 상징이 또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 그래서 가져와 봤고 일단은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경쟁은 진짜 심할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전기차 관점에서는. 정말 11월 30일 날 물론 사이버 트럭이 나오긴 하지만 오른쪽 보시면 이번 주 한 주 동안만 제가 나온 기사를 모아봐도 전기차 출시가 너무 많아요. 진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미국의 루시드라는 프리미엄 전기차 기업도 고성능 전기차 SUV 공개했고 테슬라의 직접적인 경쟁사인 비아디도 테슬라의 대표적인 SUV 모델 Y 베스트셀링 카 요거 잡을 신병기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또 샤오미 전기차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화웨이도 협업해서 발표한 전기차도 지금 주문이 잘 들어온다. 물론 뭐 이게 언론에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구독자분들이 체감하시기에도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나요? 기존 메이커들하고 경쟁하기도 바쁜데 너도 나도 막 제가 다 셀 수가 없더라고요. 전기차 출시 기사만 모아도 그냥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야, 이게 전기차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긴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되긴 했었고, 근데 물론 이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만 보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니까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저도 전기차만 봤으면 투자 안 했을 겁니다. 냉정하게 이제 이런 좀 더 길게 볼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AI나 자율주행,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쭉쭉쭉 장기적으로 연결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더 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도 미래에셋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인데 2024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테슬라도 아무래도 매크로 이슈 때문에 뭐 경제 둔화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할 수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이 가치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부각이 될 거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테슬라한테는 되게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내년엔 본격적으로 AI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받을 거다. 그래서 전기차로만 보지 말고 이쪽 AI 관련 기업으로 보면은 또 괜찮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봐도 이제 진짜 AI가 실생활에 접어드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 주에도 AI 쪽에서 좀 신기했던 기사는 요겁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나 큰 손들이 이제는 AI로 경영진들의 말이나 목소리를 다 분석한답니다. 그래서 투자에 반영한대요. 이제 이런 게까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죠.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제 머스크의 목소리가 이렇게 미묘하게 떨린다. 그럼 이제 AI가 삐빅 하면서 저거 거짓말이다. 머스크가 또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삐빅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다 분석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AI가 실제로 해보니까 CEO가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목소리 크기도 달라지고 말투도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등 망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감탄사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도 감지했다. 당연히 감지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거 가지고 이 경영진들의 실적 발표의 어떤 진실성과 내용까지도 다 분석해서 투자를 반영한답니다. 이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하고 있다는 사례로 나온 겁니다. 월가의 큰 손들이, 놀랍죠? 헤지펀드들 다 이런 거 도입하겠죠. 이미 도입했다는 것도 많고, 이미 재무 담당자 CFO가 거짓말하고 회계 분식하고 이런 것까지도 판별을 다 해낸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경영진들은 대본을 미리 AI가 검열 못하도록 연습까지도 한다고 해요. 목소리까지도 연습한답니다. AI한테 안 걸리기 위한 연습까지도 할 정도로요. 경영진들이.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 AI 쪽 스타트업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요건데,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의사 없이 무인으로 AI가 진료하는 무인 진료실이 깔리기 시작한답니다. 내년까지 3,000대가 미국 전역에 깔리기 시작하는데요. 요 스타트업도 이제 빅테크한테 투자를 공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몸값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의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환자랑 무인으로 다 진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CEO가 지금 결국은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일들을 다 도입할 수 있게끔 최종 목표를 삼고 있다 했는데, 지금 사용료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 한다는데 가격이 점점 내려가겠죠. 나중에 이런 기업들이 잘 되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딱 보니까 아마존이 좋아할 만한 기업인데, 이런 거 원격 의료 이런 거,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회사들이 또 이런 기업들 잡아먹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AI가 이제 점점 잘 되니까 뭐 의사가 없어도 될 정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기업도 나중에 투자 지금 계속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또 마소가 큰 선언을 했죠. 지금 자체 AI 반도체도 공개해가지고요, 50년 만에 지금 설립 이래로 소프트웨어 집중하던 회사인데 벗어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엄청 큰 선언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였는데 이제는 자체 반도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부터 생성형 AI까지 모든 인프라를 아우르는 시스템 회사가 되겠다. 단순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지 않고 통합 인프라 제공 회사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징적이고, 지금 엄청 AI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지 않나 싶어서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AI 반도체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비용도 좀 더 절감되고 최적화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다양한 서비스 이름을 코파일럿으로 다 통합합니다. 막 서비스 이름 너무 많아서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파일럿으로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딱 들으면 코파일럿 떠오를 수 있게, 이제 코파일럿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번 행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애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사활을 걸고 일정이 차질되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인공지능 비서 시리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의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비서 시리를 최첨단 AI를 녹여가지고 내년에 나올 건데, 이게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시총 1등을 방어하냐 여부도 여기 걸려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지금 구글하고 오픈 AI, 챗 GPT도 서로 연봉 130억 준다면서 인지쟁탈전 한답니다. 지금 오픈 AI, 챗 GPT 만든 이 오픈 AI에서 구글 탑 기술자들한테
130억까지 스톡 옵션 제시하면서까지도 일로 오라고 지금 서로 맞불 작전 놓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로 AI 쪽에 사람이 없는 거죠. 100억을 주더라도 가져올 정도의 시장이 크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시면. 그래서 구글도 지금 챗 GPT 대항마 내년에 출시하려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기다려 봐야겠죠. 제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자료 보니까 기업들이 어느 정도 열광하고 있나 보니까 2008년 9년 이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도 지금 이 생성 AI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열광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이제 나온 지 16년 됐기 때문에 보통 기술 곡선에 따르면 15년 정도가 한 사이클이래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은 16년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정체 후퇴에 접어드는 거고, 차세대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AI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아는 애플의 강력한 성장을, 우리가 봐왔던 성장을 또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더 큰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테슬라도 그렇고 AI 쪽 최종 승자가 될 기업들 한번 뉴스 이슈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개 골라가지고 베팅을 좀 하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요 10개 중에 뭐 한 두세 개 골라놓으면 하나 정도 얻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구독자분들도 이제 최종 승자가 될 기업들 한번 같이 공부해가지고 모아보는 게 어떨까. 뭐 단기적으로 경제 둔화 이런 거 이슈는 다 지나갈 거니까 길게 보고 투자를 같이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주 자체 AI 반도체 출시했고, 12월 1일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컴퓨터 윈도우에 코파일럿 다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알파벳은 챗GPT 대항마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쪽 자율주행 새로운 버전 출시하는데 아직 일정은 확정되진 않았고, 애플도 내년에 AI 비서 또 출시할 거고, 엔비디아는 고성능 차세대 반도체 AI 반도체 내년 2분기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각자 엄청나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침 화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아마 영상 보실 때 아니면 이제 발표 나가고 나서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든 뭐 단기 움직임을 떠나서 워낙 좋은 주식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실적도 보고 같이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화요일날 장 마감 후에 발표돼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마침 AI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버트럭 출시와 마소 코파일럿 윈도우 출시도 여기 넣어놨습니다. 캘린더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같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소몽 투자 다이어리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캘린더나 다양한 노트들 활용하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실전 투자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소스박스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